자, 12번째 질문은 비영리 단체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각 조직은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익화를 시켰어요. monetized인데요. money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돈하고 관련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Their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이죠. 그들의 지적재산을 이제 좀 성공적으로 수익화를 시켜왔어요. 메리엄 웹스터는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IP가 선행사입니다. 재산인데, such as an idea, invention, or process.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발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정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재산인데, 이게 derives from, 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죠. derives from the work of the mind or intellect. 그래서 정신이나 지성의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재산이다. 이게 왜 직선으로 나오지?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나 어떤 발명이나 어떤 과정과 같은 이제 그런 재산을 나타냅니다. In our discussions with industrial leaders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산업들의 지도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토론을 해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believe,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야. Most Main Street Non-Profits.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메인 스트리트는 여기서 중소규모의 사업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 지문에서만 이렇게 독특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비영리 단체들은 don't really have much IP. 많은 지적재산을 그다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데 놀란 거야. 그죠? 중소규모 사업체, 중소규모의 비영리 단체들은 IP가 그렇게 많지 않아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장면에 놀란 거죠. 즉,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놀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디스는 이제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 왜 그런고 하니 is since 이거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에 non-profits exist. 그 비영리 단체들은 이러기 위해 존재하고 있어. fill the void. 얘는 갭 같은 느낌이에요. 그 빈 곳을 메꾸기 위해 존재한대. 그러니까 정부와 사기업, 사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와 민간 부문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간격을 메우고자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those with valuable IP 가치가 있는 IP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직들은 아마도 would be replaced by for-profit businesses 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대체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영리 단체들이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어렵게 지금 풀어놓은 건데 가치가 큰 지적재산을 가진 비영리 단체는 영리 단체로 바뀔 거야. 이 도즈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적재산이라는 건 어쨌든 이것으로 이제 이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영리 단체가 지적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영리 단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겁니다. 조직들은 are limiting their definition of IP. IP에 대한 이제 그들의 정의를 극도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confine 같은 느낌으로 국한시키다라고 해석하면 적절할 것 같아. 어떤 식으로 국한을 시키냐면 to more traditional interpretations. 좀 더 전통적인 해석으로 국한시킨다는 거지.
그 전통적 해석은 과연 어떤 거냐면 such as patent, 특허나 아니면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해석의 연장선으로 IP를 대한다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엄 웹스터가 하는 것처럼 그 정의를 좀 넓힌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도록 넓히냐면 to include가 결과를 나타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넓히냐면 아이디어나 과정 같은 것들을 포함하도록. 근데 이 아이디어나 과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Anything an organization knows how to do.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 무엇.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조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인데 이중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여기 하나, 여기 이제 그 관계사절이 여기 하나 이어지고 that others value 여기에서 하나 더 이어지는 거죠. 둘 다 목적격 관계인데 보통 이렇게 이중한정이 되는 경우 첫 번째 건 대체로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건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사절이 하나의 선행사인 anything이라는 하나의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한정 구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조직이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이디어나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넓힌다면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난 기회를. For 의미상 주어죠. To get paid for their secret sauce. 이게 이제 지적 재산이죠. 시크릿 소스가. 혹은 이제 뭐 여기 나오는 선지에 나오는 intellectual assets. 지적 재산을 가리키는 거겠고. 그래서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들 역시도 수익화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적 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비영리 단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유지가 되겠죠. 뭐 금전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글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번까지 지문을 지금 3강에 12번까지의 질문들을 모두 살펴봤어요.